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주말, 후보들은 각자 전략 지역에서 마지막 부동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네거티브 공세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서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로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유세에 앞서 해군 초계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묵념을 한 뒤 보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이곳 안동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하루 종일 약세 지역인 영남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구에선 안보를 강조하며 12.3 계엄 세력이 북한과의 충돌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개발한 광교 신도시와 성남 등을 방문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첫 일정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했던 광교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천년이 가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교했습니다. 저는 이 광교가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단군 이래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이어 찾은 성남에서도 본인이 처음으로 고안했던 GTX 사업을 언급한 뒤 이 후보와 비교해 자신은 청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상하게 성남시장 출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무원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지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설난영 씨 논란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학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김 후보는 청년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웠습니다. 중도층과 청년 표심을 겨냥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민심의 변화가 보인다며 역전승을 내다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일 김문수 후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종단 유세에 나섭니다. 부산과 대전을 거쳐 서울 강남역 거리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공직 선거운동을 나섭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을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표는 정광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이라며 단일화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번에도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양측의 네거티브 공세는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등장하는 과거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는데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 학교의 연관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 내용 홍보에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소속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운영단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과 한 몸이라는 정황이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물론 당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차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서울 시내 학교 10곳에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도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오늘 사이버 수사 2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리박스쿨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댓글 논란과 또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씨 관련 발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유 작가가 발언 일부만 사과한 걸 놓고도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이 후보 아들의 인터넷 댓글 논란을 묶어 가족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본인, 부인, 장남 모두가 전과자이거나 범죄의 혐의자입니다. 이런 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책임을 진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도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노름을 하거나 또는 온갖 욕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가정이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지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입니다. 결국 이 기득권 진보 좌파의 민낯을 보여줬다. 여성차별 또 학력차별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 작가가 발언 일부만 사과한 데 대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라 말한 이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유 작가가 설 씨에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 후보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설 씨 때문이라고 은근슬쩍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김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 이미 탈당한 자연인 신분이란 말을 반복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김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자연인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계엄과 탄핵 상황에 대해선 깊이 사죄드린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오늘 그동안 우리가 계엄이다, 탄핵이다 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라며 내란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연일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질타한 데 이어
오늘은 지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무효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막판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보수 지지층 이탈을 고려해 후보와 당 지도부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의 입장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한편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오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들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줄곧 선두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현재 판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역전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고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장남의 리스크,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여러 부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확실히 민심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돌아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을 보면요, 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본 투표 투표율은 높긴 했지만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사전 투표율이 저희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 낮은 것은 지난 대선 때도 비슷했었는데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는 지난 대선보다도 조금 더 낮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을 최종 투표율을 지난 대선 때와 비슷하게 높이거나 그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면 오히려 저희에게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독재에 대한 위기감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 스스로 6월 3일에는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서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또 최종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전통적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호소문을 냈는데요. 이게 전체 표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시나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나왔고 사전투표에 어떤 분들이 투표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변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 어느 한쪽만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은 선을 긋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부터 당이 과거와 절연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당원 개정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보수단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고 또 국민의힘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댓글 하면 민주당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지난 대선 때도 대선 투표 3일을 남겨두고 특정 유튜브에서 김만배 신앙님 대선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특정 유튜브에서 그것을 띄우고 곧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받아서 전파하고 또 다른 유튜브 매체나 다른 매체에서 그것들을 전파하면서 어떤 음모나 공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대의 대선 공작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대선 4일을 앞두고 나서 특별한 관련성도 없습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선대본부와 연결시켜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주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댓글 조작 사이트인 DDD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당권을 매개로 이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이한 현상이 자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민주당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로서 단일화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단일화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만약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용과 연관시켜서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단일화에 매몰되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포지티브 그런 선거 전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연이틀 지역 선관위를 찾아서 우편투표 접수 절차와 사전투표함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며 불거졌던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로 분류해 보관 중입니다. 보관소 출입문은 봉쇄해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투표함마다 특수 봉인지로 봉인을 해놨습니다. CCTV 여러 대가 보관소 안팎을 비추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녹화도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CCTV 화면 조작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날로그 시계도 설치했습니다. 합병 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이제 이쪽에 정지화면이라든가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써달라고 해가지고요. 현장을 찾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전력 갑자기 뭐 전력이 끊긴다 그런 상황. 예, 그에 대해서 만반히 말씀드리고 노 위원장은 전날에도 서울 성동구 선관위를 방문해 우편투표가 접수되는 절차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연이틀 현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까운 지도위원회에 가서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봉인된 투표함은 대선 당일인 모레 오후 8시 본투표가 끝나면 정당 추천 선관위원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관할 개표소로 옮겨져 개봉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서 중복투표를 한 60대 여성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참석한 박 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자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달 29일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입니다. 오늘은 김필중 기자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이틀 뒤면 대선입니다. 네, 오늘은 20일에 걸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러 유세 현장에서 확인한 후보들의 유세 레파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조심히 키워드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 유세 현장인데요. 유세 시작 전 댄스팀이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노래가 멈춥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한 곡 더 준비했었지만 지금 무대 안전을 위해서 탐지견이 탐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 탐지견이 나온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때문에 캠프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탐지견이 무대 위, 아래를 꼼꼼히 수색하고 나서야 이재명 후보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탐지견 수색이 있었고 이 후보는 방탄유리 안으로 들어가 유세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가 지나가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주시죠. 네. 네, 됐습니다. 저는 유세차 타고 지나가다가 상대방이 유세하고 있으면 끄고 지나갔는데 저게 원래 득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유세 공식은 큰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은 서울 강남의 코엑스입니다. 김 후보가 큰절을 하는데요. 김 후보는 사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큰절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김 후보는 계엄과 탄핵으로 불편함을 드렸다는 취지의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후보는 여러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조끼를 입는 걸 공격하면서 셔츠를 풀어헤치는 퍼포먼스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셔츠에는 역전의 명수, 통합의 대통령, 전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등 매번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10개쯤 준비해놓고 상황에 맞춰 꺼내 입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안 입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없습니다. 김문수!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후보 아내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맹과 부인인데요. 여기서 부인은 손가락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오늘 부산 삼광사라는 절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뒤늦게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했던 것과 비교하면 자맹을 하는 셈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씨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는데 대체로 기자들에게 일정이 알려지는 편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부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설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김 씨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전라북도 부안으로 가볼 텐데 먼저 황교안 전 총리의 페이스북 글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사전투표자가 행안면 인구를 넘어섰다고 적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의심 증거로 내놓은 건데 사전투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면 옆에 있는 부안읍 유권자가 행안면에 가서 투표를 하면 부안군 관내 투표자이기 때문에 행안면 관내 투표자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행안면의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관내 투표자로 잡힐 수 있는 건데요. 선관위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냈던 60대는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다렸다가 불을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멈춰선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오전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 일부 승객이 문을 열어 열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지하 터널을 걸어서 마포역 밖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은 열차가 여의나루역에서 출발한 뒤 불을 냈는데 이미 여의나루 이전 역에서 탑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승객처럼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이 가방에 휘발유와 토치 등 도구를 숨긴 상태로 열차에 탑승했다면서 옷가지에 불을 붙였는데 열차 내부가 난연제라 불이 옮겨붙지 않고 연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붙었으면 그냥 제가 끌려고 했는데 그냥 불이 그냥 폭발하듯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등산 가려고 물 챙겨 가나 싶었는데 보니까 기름이더라고요. 또 열차 내부에 CCTV가 있지만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열차 안에 설치된 CCTV가 100대가 넘는다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3억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방화범은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4명에 대한 연결식이 오늘 해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이들은 누군가의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푸른 조종복을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누구보다 하늘과 바다를 사랑했기에 더 많이 울었습니다. 고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나흘 전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연결식이 오늘 해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군의로서의 임무 종료를 명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진정한 군인이었고 동료였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던 우리 전우가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빈자리가 하루하루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장난감을 새로 받은 아들도 마냥 신나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아빠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행여 3살 아들을 두고 떠나지 못할까 누나는 잘 돌보겠다는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바다만 봤던 경례로 아들에게 인사하는 아버지. 태극기로 감싼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끌어안고 놓지 못합니다. 국방부는 한 계급씩 올려 이들을 추서했습니다. 이태훈 소령은 유족 뜻에 따라 영천 호국원에, 나머지 3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일본에선 한국인을, 한국에선 일본인을 우대하는 공항 전용 레인이 오늘부터 설치됐습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운용을 하는데 입국 수속이 빨라지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전용 레인이 생기기 사흘 전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라서 그렇게 공항이 붐비지는 않는데 심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2대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늘어서는 줄. 입국 심사대를 나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더니 16에서 25분 정도 걸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 오늘 다시 찾아간 하네다 공항. 한국인 전용 레인을 따라 들어오는 탑승객들. 줄을 서지 않아도 이 전용 레인을 따라서 들어온 다음에 이곳에서 QR을 찍고 그다음에 한국인 전용 심사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한 2,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빠른 수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은 올 때마다 입국 심사가 좀 오래 걸리니까 1시간 이상 지체되고 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지나쳐서 입국 심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한국인 전용으로 이렇게 레인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은 이런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은 전용 레인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과거 1년 동안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전자 입국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도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전용 레인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김포와 김해공항, 일본은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으로 한정됩니다. 하네다 공항은 저가 항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 탑승객만 대상이 됩니다. 운영 시간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제한돼 있어 사전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반유대주의 단속을 놓고 백악관과 물밑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처럼 트럼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학생들은 비자가 취소될까 봐 귀국도 미루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단속 압박과 관련해 미국 주요 대학들이 백악관 고위 정책 담당자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대학 당국은 특히 하버드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물밑 조율을 애둘러 확인했습니다. Nicely. I think Columbia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problem. They've acted very well. And there are other institutions too that are acting, but Harvard's trying to be a big shot.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3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겠다고도 압박했지만 법원이 이를 제지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대학가엔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bsolutely. We are absolutely. This should be a warning to every other university to get your act together. 일단 당면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일시 귀국하는 대신 미국 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시 비자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I'm concerned for the fate of my fellow students, many of whom come from other countries and have had their ability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their summer plans disrupted. 실제 미국 국무부는 일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반유대주의 시위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10연패를 벗어나자마자 주장이 울먹이고 말았죠. 그만큼 절실했던 1승을 맛본 최하위 키움이 오늘은 한 달여 만에 연승까지 해냈습니다. 오늘의 프로야구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10연패를 벗어나자 주장 송성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말 선수들만큼이나 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1승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시작한 6월의 첫날, 키움은 푸이그를 퇴출하고 영입한 알칸타라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친정 두산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존중을 표시한 알칸타라. 마운드에선 이내 냉정했습니다. 복귀 전 성적은 6이닝 무실점이었습니다. 키움은 2회 말 김재현의 적시타로 먼저 한 점을 뽑았고 이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두산은 9회 초 원아웃 만루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뼈아팠습니다. 안타 9개를 치고도 한 점을 뽑지 못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화 최은성의 방망이는 쉴 새가 없습니다. 오늘도 1회부터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3경기 연속 아치를 그려냈습니다. 선두 LG를 한 게임 반차로 추격하는 한화는 NC를 상대로 1회 석점을 뽑아내며 출발했습니다. NC는 곧바로 한석현의 2점 홈런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LG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챙긴 삼성과 맞섰습니다. 1회 초 삼성 디아즈의 희생플라이로 먼저 실점했지만 1회 말 공격에서 바로 반격했습니다. 발빠른 박혜민이 내야 안타에 이어 상대 송구 실책을 틈타 2루까지 갔고 이후 원아웃 3루 찬스에서 오스틴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기아는 윤도현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김도현과 입단 동기로 이틀째 박찬호 대신 1번 타자로 나섰는데 1회 첫 타석 그리고 2회 두 번째 타석 모두 홈런을 치며 이범호 감독의 믿음에 화답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엔 강원 남부와 충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선거날인 모레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